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작업 파일의 최신 기출령 7의 문제고요. 암호를 물어보면 암호는 이겁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엑셀은 암호가 있는 채로 하면 안 돼서 엑셀은 우리가 파일의 정보에서 암호를 제거하고 했었죠. 근데 액세스 쪽은 암호가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도 돼요. 시험장에서는 어차피 뭐 자동으로 암호 없어요. 다 열려 있고.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DB 구축 작업에서는 항상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이 있죠. 거래처별로 또 제품들의 납품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납품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 열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납품 내역 테이블이 있으니까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시죠. 디자인 열었을 때 제품 코드 필드에는 인덱스 중복 가능으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죠. 제품 코드 필드 찍고 우리 인덱스 중복 가능, yes 중복 가능으로 설정해 주세요. 색인 기능이죠. yes 중복 가능, 중복 불가능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바뀌면 정렬 속도를 높이면서 그 업데이트는 느려진다. 근데 중복된 값도 허용하겠다. 첫 번째 레코드에서 제품 코드가 뭐 A1번이면 두 번째도 A1번 허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A2, A2. 중복 불가능이면 다 다른 값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다. 일단 납품 내역 테이블의 납품 단가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합니다.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는 거는 필수였죠. 네, 필수 속성을 근데 아무 때나 주면 안 되고 어느 필드에다가 납품 단가 필드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 필수 납품 단가를 찍고 필수 속성을 또 yes로 이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저장할 때 뭐 또 뭐라 할 겁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무슨 유효성 검사 규칙이나 무슨 필수가 들어가면 맨날 물어보는 게 있죠. 나중에 저장을 해보세요. 저장하면 기존의 데이터가 세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우리는 아니오로 네, 테스트 하십시오 이런 말 있지 않나 아니오로 했었죠. 그다음 납품 내역 테이블의 납품 수량 필드는 0이 아닌 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0이 아닌 값이 입력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납품 내역 테이블의 납품 수량 필드의 직분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같지 않다 0 해야 되겠죠. 0이 아닌 값만 넣으면 되니까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같지 않다 빵. 네. 그래서 아무튼 어,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까지 주고 나서 지금 납품 내역 테이블이 끝났네요. 이제는 그럼 납품 내역 테이블은 닫을게요. 저장하고. 근데 저장하고 닫을 때 뭐라고 하나요? 네. 저장할 때 이렇게 또 기존의 데이터 대규칙이 만든 테스트 할래? 아니요. 하라고 했죠.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직접 테스트를 해보세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가지고 내가 납품 수량 필드에 0을 넣으면 안 되겠죠. 0을 넣으면 안 될 거니까. 0이 아닌 값을 넣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ESC 테스트 해본 사람 ESC 두 번 눌러주시고요. 함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닫고 지금 납품 내역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제품 테이블로 가야 됩니다.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에는 기본키 설정, 또 A12 형식이 입력되도록 또 반드시 대문자 한 자리와 뒤에 숫자 두 자리, 입력 마스크죠, 이런 거. 입력 마스크 설정. 그래서 또 제품 테이블을 디자인 열고 제품을 디자인 열었으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제품 코드 필드에 대해서요. 기본키 만들어 주시고 열쇠.
열쇠 기본키 만들었으면 여기에 또 입력 마스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입력 마스크 저번에 이런 그 입력 마스크를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입력 마스크. 0, 9, 샵, 숫자를 의미하는 입력 마스크 형식 기호가 있었고, 0이 필수였죠. 또 L 물음표, 문자를 의미하는 또 입력 마스크 있었고, L이 필수였죠. 네, 숫자의 필수, 문자의 필수. 선택들은 이제 공백도 포함할 수 있는 거고, 띄워놓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앞에는 영문 대문자 반드시 한 글자로 입력돼야 된다. 또 뒤에는 두 자리 숫자가 반드시 입력돼야 된다 했으니까 필수를 이용하는 거고요. 대문자로 표시하는 게 크다 하는 요구였잖아요. 크다. 음. 그래서 또 대문자로 크다 해서 L 붙이고 뒤에는 숫자 두 자리면은 뭐 빵빵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입력 마스크. 앞에 대문자 한 글자 크다 L 뒤에 두 자리 숫자 빵빵 이렇게. 제품 코드에 찍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입력 마스크에 크다 대문자 L. 네, 그러면은 진짜 저장을 하고 뭐 궁금하신 분은 또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시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꿨을 때 여기에 커서를 찍으면 딴 필드는 없는데 틀이 없는데 여기는 틀이 밑줄이 딱 생기고 여기에 크다 그 글자 우리가 숫자를 막 넣어놓고 안 되고 뭐 스페이스도 안 되죠. 오직 글자만 넣을 수 있고 소문자를 넣어도 대문자로 들어가는 게 보이고 뒤에는 또 글자가 안 돼요. 숫자만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ESC를 두 번 눌러가지고 또 취소하세요. 제품 테이블도 닫을게요. 왜냐하면 또 그 다음이 거래처 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을 막 계속 섞어서 하거든요. 5번은 거래처 테이블에 대표자 다음에 전화번호 필드를 또 짧은 텍스트 형식으로 추가하고 캡션은 텔레폰 할 때 텔로 하라고 했는데요. TL로. 거래처 테이블을 또 디자인 열어봅니다. 대표자 다음에 전화번호 필드를 넣으라고 하고 있죠. 대표자 밑에다가 전화번호라는 필드를 넣어주시고요. 적어주세요. 그렇죠. 맨 마지막 필드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데이터 형식 같은 경우는 또 짧은 텍스트로 하라고 해요. 캡션이라는 것은 필드명 대신에 표시할 텍스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캡션을 텔레폰으로 그렇게 텔 캡션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필드 이름 대신에 표시가 될 때는 TL로 표시가 되겠죠. 네.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잘 추가가 되었습니까? 닫을게요. 그 다음 2번입니다. 계속해서 2번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으로 신제품 목록 XLSX 내용 가져와서 신제품 목록 테이블 생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그 테이블을 생성하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죠? 말 그대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할 거고, 어, 예. 액세스 제공하는 기본키 추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태는 열 머리 끄고. 예, 그러면은 신제품 목록 가져와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탭에서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우리 새 데이터 원본에 가가지고 파일에서 엑셀로 가져왔었죠. 파일에서 엑셀.
근데 항상 뭐 엑셀만 나온다는 법은 없어요. 뭐 텍스트 파일 같은 것도 잘 나오니까. 지금 저 XLSX 가져오는 거면 엑셀이고, CSV는 뭐였죠? CSV? 네, 텍스트 파일이죠. 뭐, 좀 CSV나 TXT는 요걸로 가져오는 거 아시죠? 텍스트. 쉼표로 구분된 얘가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스 해가지고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었죠. 그런 거 가져올 때도 있고. 새 데이터 원본에서 파일에서 엑셀. 그리고 찾아보기로 찾을 때 시험칠 때는 외부 데이터 위치가 항상 여기 문제지에 적혀 있는데 C 드라이브에 DB 폴더에 있다. 이렇게 C에 DB에 파일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시험 칠 때는 C에 DB라는 폴더가 있을 거니까 그런 DB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 안에 파일을 찾으시면 되겠고 지금은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위치에서 찾으세요. 시험장에서 항상 C에서 DB 엑셀이면 OA 폴더에 있고 엑셀에 피벗 테이블 할 때는 OA라는 폴더에서 찾으시고 항상 엑셀이든 액세스든 C에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 필요한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저장해 놓은 폴더에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이 최신 기출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신제품 목록이 있습니까? 신제품 목록 엑셀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올게요. 열고 1번, 2번, 3번이면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얘는 새 테이블로 가져오는 거죠. 문제에서 여기 신제품 목록 테이블 생성하시오 이렇게 했으니까요. 첫 번째 옵션으로 하겠습니다. 2번은 기존의 테이블에 뭐 추가하는 거고 기존 테이블에 추가해 제품 테이블 추가해 하면 2번이고 또 뭐 연결해서 가져와 원본이 바뀌면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연결 테이블로 가져와 하면 3번이고 그런 것도 나올 수는 있지만 주로 새 테이블이 많이 나오죠. 새 테이블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첫 번째 옵션 확인하고요. 그리고 첫 행은 열 머리글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행은 열 머리글로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필드 옵션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죠. 다음 뭐 어떤 필드의 형식을 바꾸라든지 뭐 가져오지 말라든지 하면 막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갔고 기본 키에 대한 말이 있죠. 그냥 기본 키 추가하라고 했죠. 이거 그대로 써야 되겠네요. 액세스에서 기본 키 추가. ID라는 일련 번호의 기본 키가 생성됩니다. 1, 2, 3, 4 번호가 자동 붙는 기본 키가 생성되고 있죠. 그대로. 아, 마지막에 테이블 그 이름은 신제품 목록 테이블 생성하시오 했으니까 이름 바꿔야 되겠네요. 신제품 목록. 마치 그런 이렇게 신제품 목록 엑셀 파일을 신제품 목록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이 뜨나요? 딱히. 네, 계속해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 항상 또 관계 설정하는데 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납품 내역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는 또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 참조하며 MDL 관계를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로 가서 관계를 설정해 주세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로 왔고 납품 내역 테이블은 나와 있는데 제품 테이블이 안 보이죠? 제품 테이블 끄집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잡아서 드래그해서 가져와도 좋고요. 아니면은 테이블 추가 창을 불러서 여기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가져와도 좋습니다. 테이블 추가를 불러서 테이블을 가져오고 테이블 추가 창을 닫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일치 필드끼리
제품 코드죠. 제품 코드끼리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냥 갖다가 제품 코드들끼리 드래그해서 그냥 넣으세요. 방향은 어차피 상관없으니. 맨날 기본 키가 왼쪽에 오게 돼 있습니다. 제품 코드끼리 드래그해서 끌어서 맞추는 게 중요하고, 끌어다 넣으면 기본 키, 제품이 기본 키잖아요. 기본 키가 항상 1인 쪽으로, 왼쪽으로 오게 돼 있고, 외래 키 쪽이 4인 쪽으로, 여기 반대편 외래 키 쪽이 4인 쪽으로 항상 설정이 되게 돼 있고, 참조 무결성 유지하란 말이 있죠. 또 관련 필드 업데이트하라는 말도 있죠.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했죠. 그래서 두 개는 맨날 체크를 하게 돼 있고, 관련 레코드 삭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체크하지 말란 소리고. 네.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것만 쓸 수 있고, 얘가 업데이트 되면 따라서 업데이트 되고, 뭐 삭제한다고 지워지면 또 다 많이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삭제는 하지 말라 하고 있고, 이 두 개만 체크 하기, 만들기. 맨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1대 M 관계로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됐으면 관계창은 닫아주세요.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yes, 저장해야 돼요. 네.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은 이렇게 DB 구축 작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큰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납품 내역 폼을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러면 두 번째 큰 작업에서는 이제 납품 내역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1번 문제가 약간 특이한 거 나왔는데요. 폼이 열려 있는 경우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요. 모달이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모달. 모달을 yes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달 폼이라고. 그러니까 폼이 떠 있으면은 아예 다른 거 못 하도록. 뭔 소리냐면은 지금 우리는 납품 내역을 디자인 열었을 때 딴 작업도 할 수 있죠. 보고서도 디자인으로 열 수 있고, 그죠. 테이블도 더블 클릭해서 열 수 있고. 근데 이런 일을 못 하도록 하는 소리. 오직 이 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하려면 폼은 디자인 열었을 때 우리 항상 제일 필요한 게 속성 시트 필요한 거 아시죠? 시험장에서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속성 시트를 꺼내 주셔야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폼을 디자인 열었을 때는 양식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를 부르세요. 아니면 폼 선택기 쪽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속성 시트는 나온다고 했죠. 근데 어 우리가 여기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폼의 전반적인 속성을 결정할 때는 여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해야 되고 모달 속성이 어디 있을까요? 속성 시트에 기타에 있습니까? 기타에 팝업 바로 밑에 모달이라고 있으면 팝업 창으로 탭으로 안 열리고 창으로 열리도록 하는 거고 모달을 yes로 하면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 폼 보기 했을 때 다른 거를 아예 부를 수가 없잖아요. 모달이 yes로 돼 있어. 그래서 모달 속성은 어, 아예 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계속해서 2번입니다. 2번은 본문의 모든 컨트롤이 같은 위치에 표시되도록 아래쪽 맞춤으로 정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모든 컨트롤들이 조금 안 맞네요. 이렇게 그죠? 높이가 안 맞네요. 일단 다 잡으세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 눈금자 쪽을 클릭하면 다 잡히죠. 시험 칠 때 이 눈금선이나 눈금자가 막 없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눈금자나 눈금선을 꺼내시면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막 닫아놓으면 이런 거를 세팅을 바꿔놓으면 계속 이게 유지가 돼요. 뒤에 시험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황당해할 수 있는데 눈금선 자가 없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눈금자
본문 구역 위에서 나우소 오른쪽 문금 이런 걸 표시해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눈금자 쪽에서 여기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 본문의 여기를. 그러면 그 사이에 걸리는 것들을 다 잡을 수 있죠. 잡아가지고 잡혔으면 정렬해서 여기 정렬해서 여기 크기 및 순서 조정해서 맞춤해서 어떻게 맞출까요? 문제에서 아래쪽 맞춤하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정렬 탭에서 맞추는 겁니다. 다 잡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간격도 뭐 동일하게 띄워라 하면 이런 뭐 그림 공간에서 뭐 간격, 가로 간격 같은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맞추고 간격하고 뭐 너비도 맞추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입장에 그 뒤에 3번은 또 홈 바닥글에 txt 납품 단가 합계와 txt 납품 금액 합계 컨트롤에는 그림과 같이 납품 단가와 납품 금액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쪽에 합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합계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품 단가의 토탈 합계, 또 납품 금액의 토탈 합계 이런 거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써야죠. 당연히. 언바운드 되고 있는 이상자들 맨 밑에 있는 이 txt 납품 단가 합계 또 txt 또 납품 금액 합계 이쪽에서 또 눈썸 납품 단가 눈썸 납품 금액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폼 바닥글이니까 폼 전체 토탈 합계가 나오겠죠. 바로 그렇게 썸으로 구해주세요. 썸이나 AVG 또 합계 평균 구하는 거 자주 씁니다. 눈썸 납품 단가 눈썸 납품 금액 오타만 넣지 마십시오. 대괄호가 붙는지 썸으로 납품 단가와 납품 금액 이렇게 구했으면 확인해 보시죠. 저장하시고 홈보기로 바꿔가지고 홈보기 했을 때 맨 밑에 잘 나옵니까? 이렇게 합계가. 네. 됐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 디자인으로 다시 보고 2번입니다. 그 밑에 큰 2번 문제는 납품 내역 폼의 txt 거래처명 컨트롤에는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하는 거래처명이 표시되도록 이건 조건이네요. 그래서 이게 어,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하는 거래처명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해라. 거래처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리고 dlookup 함수를 이용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dsum, dlookup, davg 이런 함수들은요. 도메인 계산 함수라고 합니다. 그런 도메인 계산 함수는 항상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필드의 합계, 평균, 뭐, 그리고 찾아오는 거죠. dlookup은. 여기에, 어, dsum 해가지고 저번에 필드 도메인 조건, 필드는 납부금, 뭐 도메인은 수강곡의 현황, 테이블 또는 쿼리에서 납부금의 합계를 구해봐. 조건은 성별이 여자인 데이터만.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도메인 계산함수에서는 도메인을 테이블 쿼리로 해서 문제에서 항상 무슨 테이블이다, 무슨 쿼리다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지금도 도메인은 뭡니까? 도메인은 이거죠. 거래처 테이블인 거고요. 필드는 뭐 찾아오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거래처명이 표시되도록 해. 아마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거래처명 필드가 될 것 같고요. 디루버브로. 거래처 테이블로부터 거래처명을 찾아오라고. 단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조건은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하는 거래처 코드를 찾아. 그래서 이 txt 거래처 코드라는 녀석이 조건에 들어갈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txt 거래처 코드에 관련된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그러니까 조건은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명은 지금 txt 거래처 코드예요. txt 거래처 코드고 필드명이 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거래처 코드가 될 것 같긴 한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이 언바운드 상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txt 거래처명에 이 dlookup 함수를 써서 거래처명이 나오도록. 우리는 언바운드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홈 보기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자가 지금 있는데, 이 상자에 거래처명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아마도 이거 TXT 거래처 코드가 이건 것 같은데 이 거래처 코드에 해당하는 거래처명을 찾아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찾을 때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그걸 가지고 있는 쪽은 문제에서 도메인으로 지정한 거래처 테이블입니다. 거래처 테이블을 제가 열어볼게요. 여러분 열어볼 필요 없는데 거래처 테이블을 열어보면 그 거래처 코드가 뭐 몇 번이면 무슨 거래처다, 몇 번이면 무슨 거래처다, 몇 번이면 무슨 거래처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거래처명이 23번이면 서울상해다 하는 것을 찾아올 수 있도록 디룩업 함수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필드에 대해서 아마도 이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하는 이 거래처의 거래처 코드가 찾아져야 된다. 네. 조건은, 필드명은 일단 이 거래처 코드고요. 항상 그 조건이 필드명 있고 컨트롤명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명은 이 상자의 이름, 이 상자의 이름이 txt 거래처 코드인데 그건 문제에 적혀 있죠. 컨트롤명은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하는 거래 뭐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러면 작성해 보겠습니다. 디루겁을 쓸 거니까 여기 언바운드 상자에 직접 이거 다 작성하려면 좀 길어질 거 불편하니까 십작성기를 부를게요. 얘를 찍어놓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점점점 단추를 눌러서 십작성기를 불러주시죠. 항상 긴 수식은 이렇게 십작성기로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이 점점점 눌러서 십작성기로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는 dlookup, 는 dlookup을 불러보시죠. dlookup을 선택하고 바로가 열리면 얘가 필드, 도메인, 조건 전부 다 쌍따옴표가 붙어야 된다는 그런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필드, 도메인, 조건 전부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여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필드명은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룩업으로 찾아올 필드명은 뭘까요? 결과적으로 거래처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거래처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거래처명을 찾아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쌍따옴표 안에 거래처명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쌍따옴표가 다 붙는다는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필드, 도메인, 조건, 앞뒤로. 쌍따옴표 안에 거래처명, 그 다음에 컴마. 도메인 같은 경우는
콤마 이후에 도메인은 거래처, 거래처 테이블로부터 그다음 컴마 조건은 크라이테리아는 방금 얘기했듯이 거래처 코드가 TXT 거래처 코드에 찍혀 있는 값과 일치하니 그렇게 필드명 있고 컨트롤명으로 조건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쌍따옴표 안에다가 필드명은 거래처 코드고 거래처 코드 이꼴 txt 거래처 코드 바로 다 비룩업으로 찾아올 필드명은 거래처명, 도메인은 거래처 테이블, 그러니까 항상 도메인 안에 있는 필드를 계산합니다. 네, 조건을 줄 때도 도메인 안에 있는 필드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은 거래처 코드 필드 값이 txt 거래처 코드 텍스트 상자에 적혀 있는 거래처 코드니 이렇게 다 됐으면 확인하고 잘 나오는지 폼 보기를 해보세요. 폼 보기로 바꿔봤을 때 잘 나옵니까? 그 거래처가 확인하고 폼 보기를 했을 때 23번이면 서울상이 아까 맞았죠? 그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네, 다음 계속해서 3번입니다. 안 나온 사람은 쌍따옴표를 잘 붙였는지 필드, 그다음에 도메인, 조건 그런 것에 전부 다 쌍따옴표가 잘 붙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세요. 네, 저장하고 닫고 그다음 3번입니다. 3번도 납품 내역 폼이네요. 납품 내역 폼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이벤트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월의 자료가 표시되도록 포함 매크로를 작성하시라고 했습니다. 매크로의 조건은 납품일자의 월이 txt 월에 입력된 월에 해당하는 자료만 표시해. 납품일자의 월이 txt 월에 입력된 컨트롤에 입력된 그런 해당하는 월만 표시하라고. 어플라이 필터 함수를 사용하라고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그림처럼 이 월이 9월 달이면 그 9월 달이 조회가 돼서 나와야 된다. 이 9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위에 그림처럼 9월 달로 조회를 했을 때 그렇게 그 자료만 표시되는 포함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 함수자들이 항상 그 그 매크로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건 매크로의 이름이 없죠. 매크로의 이름이 없고 그냥 포함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매크로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했던 거랑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매크로 작성하는 것이 보면은 매크로의 이름이 있는 경우는 매크로 이름이 있는 경우는 이제 객체로 만들어서 만들기 탭에 매크로의 코드 그룹에 매크로 해가지고 객체로 만들어서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경우였고 지금은 매크로 이름이 없는 경우죠. 매크로 이름이 없는 경우는 그냥 컨트롤의 이벤트에 포함된 매크로로서 딴 데서는 쓸 수 없고 오직 그 이 컨트롤에서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CMD 조회 버튼 그 조회 버튼을 클릭할 때만 쓸 수 있는 매크로 개체로 만들면 다른 데서 다 쓸 수 있는 매크로 뭐 아무 컨트롤이나 어떤 텍스트 상자든 어떤 단추든 다 쓸 수 있는 요걸로 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은데 시험에서 더 자주 나오는데 매크로 이름이 주어지거든요. 뭐 필터하는 뭐 9월 필터 매크로 만드시오 뭐 아니면 매크로 1 매크로 만드시오 뭐 이러면은 이걸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기 탭에 매크로 코드의 매크로로.
저걸 만들어 봤죠. 근데 지금은 단추에 직접 찾아가서 그냥 이벤트에 점점점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를 불러서 이 이벤트에서만 쓸 수 있고, 딴 데서는 전혀 쓸 수 없는, 이 단추에 클릭할 때 이벤트에서만 쓸 수 있는 매크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납품 내역폼을 디자인으로 보시고, 조회 단추를 클릭할 때 이벤트로 가서, 조회 단추 찍고, 이벤트 탭에서 옹클릭 이벤트에 점점점 눌러서, 해당 이벤트에 점점점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를 불렀었죠? 불러주세요. 이 조회 단추에 이벤트, 옹클릭에 점점점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를 선택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매크로 함수를 쓴다고요? 문제에서 적혀 있는 apply 필터. 우리 저번에 뭐 오픈 리포트 뭐 이런 거 썼잖아요. 오픈 폼 뭐 이런 거 썼잖아요. 폼을 열고 뭐 보고서를 열고 이런 거 했듯이 apply 필터 매크로 함수도 있죠, 여기. apply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를 적용하는 매크로 함수입니다. 근데 필터를 할 때 필터 네임은 쿼리로 저장돼 있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9월 달만 가져오는 9월 쿼리가 있다. 쿼리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럼 9월 쿼리 그거를 적어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을. 그런 쿼리는 작성돼 있지도 않고 뭐 쓸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필터 네임은 쓸 일이 거의 없고 웨어 조건문에다가 직접 조건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폼에 다시 가봐야 되는데 이게 포함된 매크 아까 뭐 포함된 매크로라서 이게 일로 안 넘어가지죠. 일단 닫기로 닫고 다시 넘어가야 되겠네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웨어 조건문 작성하려는데 필드명과 컨트롤명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그 문제에서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뭐 그 해당 월의 자료 txt 월 컨트롤에 납품 일자의 월이 뭐 txt 월 컨트롤에 입력된 월이다. 이게 조건이거든요. 이게 조건인데 이걸 봐도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충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파악하고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매크로에 조건을 줄 때 저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드명 있고 폼즈 느낌표, 폼 이름 느낌표, 컨트롤명 이런 식으로 준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는지 뭐 이렇게 막 조건을 적은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요거대로 필드명이 뭘까? 그리고 컨트롤명이 뭘까? 근데 컨트롤명은 문제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얘죠. txt 월 컨트롤에 부분에 관련된 컨트롤이고 필드명은 예상이 되는데 납품 일자. 근데 납품일자에 월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납품일자가 월만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먼스로 월을 추출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는 닫아야 돼요, 일단. 안 넘어가지니까. 닫고 다시 들어올 거예요, 나중에. 네, 저장은 안 할게요, 일단. 어차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네. 어, 여기에 그 납품일자가 뭐가 나오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 폰 보기 해보시죠. 폰 보기 해서 납품일자가 날짜죠. 근데 날짜에서 월을 추출했을 때 내가 조회 월에 여기서 만약에 9를 적으면 그림처럼 9를 적고 조회를 눌리면 그게 9월 달만 조회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9를 적고 조회를 눌리면. 근데 지금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8월 달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9월 달만 그렇게 조회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일단 이 납품일자는 방금 날짜가 나왔었잖아요. TXT 납품일자. 아니, 여기 납품일자 필드가 지금 날짜가 이렇게 폰보기 했을 때 날짜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납품일자에서 월을 추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스 함수를 써가지고. 월을 추출을 했을 때 그 월이 여기 적혀 있는 TXT 월에 해당하는 내용하고 일치하니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파악하려고 제가 다시 보자고 했던 거고. 그러면 다시 조회 단추 찍고 이벤트에 가서 아까 했듯이 이벤트에서 온클릭에
점점점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를 다시 불러주세요. 이미 돼 있는 사람은 점점점만 누르면 매크로 작성기로 넘어갈 겁니다. 플라이 팩터가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 네. 그래서 매크로 작성기로 할 때 넘어왔으면 이미 매크로 작성기 돼 있는 사람은 점점점 눌리면 그냥 됩니다. 여기에 어플라이 필터를 아까 선택했었고 웨어 조건문에다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 months를 먼저 쓰겠습니다. months 가로 열고 가로 안에는 납품일자죠. 납품일자. 그리고 이꼴 폼즈 느낌표, 폼 이름 느낌표 컨트롤명으로 주셔야 됩니다. 폼즈 FOR 이렇게 입력해서 FOR 입력하다가 폼즈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느낌표를 또 찍으면 현재 폼, 납품 내역 폼 하나밖에 없죠? 폼 개체들이 보일 텐데 납품 내역 폼이죠? 납품 내역 더블 클릭. 또 느낌표를 또 찍어주면 이 폼이 가지고 있는 하위 컨트롤들이 쫙 나오는데 컨트롤명이 뭐라고요? txt 월입니다. txt 월이라는 컨트롤이 있죠. 텍스트 상자 txt 월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건데요. 테스트 해볼까요? 닫기 해서 이제 저장하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yes 하시고요. 매크로가 업데이트가 돼야죠, 단추에. 그리고 홈 보기로 바꾼 다음에 문제에 적혀 있는 대로 한번 9월 에서 조회를 눌리면 됩니까? 이렇게 저처럼 9월 달이 정말 조회가 되고 있습니까? 안 나오는 사람은요, 이 필터링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뭐 오류가 발생했다. 저는 뭔가 오타가 있는 거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에 아까 조건을 잘못 적었을 수 있으니까 어, 숫자를 적고 지금 9를 적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텍스트 월 텍스트 상대에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이 조회 단추 다시 포함된 매크로에 가가지고 점점점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조건 부분이 잘 들어갔는지. 여기 대괄호는 자동 붙는 거라서 제가 신경 안 썼는데 원래 대괄호가 붙어 있는 게 더 정석이고요. 그 조건이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폼에 관련된 내용까지 해봤고요.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서는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또 3점짜리 5문제로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납, 제품별 납품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라고 했네요. 제품별 납품 현황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시죠. 제품 코드가 같은 경우 납품일자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네요. 이 보고서가 보니까 그룹이 지어져 있죠. 제가 보고서는 디자인 열었을 때 꼭 이 그룹화 및 정렬 단추 중요하니까 요거를 꼭 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안 눌러져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우리가 이거 그룹화 및 정렬을 보고서 디자인 열었을 때 꼭 눌러 놓으세요. 그 시험에 밑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룹화 및 정렬을 꼭 눌러 놓고 만드니가 제품 코드의 오름차순으로 이미 그룹을 지어놨죠. 그럼 같은 제품들끼리 아마도 제품 코드 머리글도 생기고 바닥글도 생기는 거 보니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제품들끼리. 확인해 보시겠어요?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보고서니까. 그렇게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같은 뭐 아동화 지금 이게 머리글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바닥글인 것 같아요. 또 같은 러닝화 머리글 바닥글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같은 그룹별로 이렇게 아동화, 러닝화, 캔버스화 뭐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이 잘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품 코드가 같은 경우 납품일자에 오름차순이 돼야 된다고. 납품일자는 보면
납품일자에 오름차순으로 안 돼 있죠. 8월 12일이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렬을 시켜달라. 같은 제품 안에서. 그 말입니다.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룹화면 정렬이 필수로 눌러져 있어야 되겠고, 여기 정렬 추가를 해주세요.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납품일자의 오름차순은요, 정렬 추가로 납품일자 필드의 납품일자의 오름차순입니다. 됐으면 인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납품일자 오름차순으로 잘 정렬되고 있고요. 본문의 txt 기타 컨트롤에는 납품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우수 거래처를 또 나머지는 빈칸으로 표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if 함수를 사용하는 말이 나왔죠. 그냥 if가 access는 if라고 했었죠. 사용법은 똑같아요. 그냥 는 i가 하나 더 붙었을 뿐 if로 해가지고 조건 참일 때 번실 때 지금 조건이 뭐예요? 납품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게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 될 것이고 참일 때는 뭐 우수 거래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txt 기타라는 필드가 아마 txt 기타 컨트롤이 그 맨 오른쪽에 기타 여기 우리 안 나오는 여기 기타 쪽에 그 지금 그림에는 뭐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수 거래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00만 원 이상 얘는 우수 거래처고 다른 애들은 뭐 공백이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처리해 봅시다. 그냥 i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으로 와서 본문에 언바운드 되고 있는 상자 하나 있죠. 맨 오른쪽에 디자인을 오셔서 여기에 직접 적어도 좋지만 비좁으니까 if를 써야 되니까 식작성기 불러봅시다.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 또 점점점 단추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식작성기를 부르고 여기서 if를 또 쓰겠습니다. 는 if 는 i만 쳐도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괄호 열리면 조건은 납품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니 하는 거니까 납품 금액 크거나 같니 200만 원 이렇게 납품 금액 200만 원 이상 컴마 true part면 뭐라고요? true면 우수 거래처 다음표 안에 우수 거래처 또 컴마 false면 공백 쌍따옴표 두 개 이렇게 해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만족하면 우수 거래처 그렇지 않으면 공백 됐으면 확인해 보시죠. 잘 나오는지. 음. 이렇게 다 써온 거죠.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우수 거래처가 찍혀 나오고 뭐 공백이 나오고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온 사람은 조건을 잘 적었나? 200만 원 잘 적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납품 금액은 대괄호고 자동 붙을 거고. 네. 다음 2번입니다. 계속해서 3번입니다. 3번은 또 제품 코드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인쇄되도록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품 코드 머리글이요. 제품 코드 머리글이 지금 1페이지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있잖아요. 맨, 그 1페이지 맨 밑에 테니스와 머리글 있잖아요. 테니스와 머리글.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나올까요? 테니스화가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안 나오죠, 머리글이.
거래 제품명, 뭐 납품일자 뭐 이런 머리글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1페이지에 나왔다고 안 나오지 말고 1페이지에 여기 나왔으면 또 2페이지로 이어지면 이 그룹이 이어지면 반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저번에 한 적 있죠? 머리글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 디자인으로 와서. 그게 뭐였죠? 제품 코드 머리글 구역을 찍고 이 구역에 어떤 속성이 나나요? 네, 형식 탭에 속성 시트 형식의 반복 실행 구역을 yes로 형식에서 반복 실행 구역을 yes로 이 구역의 속성입니다. 제품 코드 머리글 구역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반복 실행 구역을 더블 클릭해서 yes로 바꿔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이제는 여기 밑에 나왔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로 또 넘겼을 때 또 나오죠. 이렇게. 네. 계속해서 한 번 했고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보고서 머리글의 txt 날짜 컨트롤에는 현재 날짜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포맷 함수와 now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에 보면 현재 날짜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노벤버 해가지고 하이픈 너무 작게 돼 있네. 네, 너무 너무 작게 돼 있어. 어, 네, 하이픈으로 연결된 게 맞네요. 네. 노벤버 하이픈 이게 월이 그러니까 잘 보면은 월이 영어로 찍혀 나오고 하이픈 나오고 18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 우리 오늘이 8월 29일이죠. 그러면 네, 8월 18, 8월 29일 그거를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영어로 할 때는 8월 29일이죠. 29일. 네, 이렇게 나오도록 해줄 거예요. 8월이 뭐 오거스트인가 그렇죠. 네, 오거스트 뭐 그 29. 네. 이제 생각이 나네. 제가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말문이 막혀버렸네. 어, 오거스트 그렇게 29 이렇게 나오도록 해봅시다. 네. 여기에 그 언바운드 되고 있는 상자가 하나 있죠. 머리끝 쪽에 txt 날짜 여기 찍어놓고 어, 데이터 그냥 식작성기를 부를게요. 포맷 함수 아시잖아요. 포맷 함수와 데이트를 쓰라고 했으니까 저번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한 적 있죠. 그래서 포맷은 엑셀의 텍스트 함수하고 똑같은 함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어, 막 날짜에서 표시 형식을 바꿔봤듯이 지금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 찍어놓고 길어질 거니까 데이터에 또 컨트롤 원본에 점점점 눌러서 식작성기를 불러보시고요. 여기서 는 해가지고 포맷을 먼저 쓸게요. 포맷 함수를 선택하고 표시할 값은 오늘 날짜 들어가야 되니까 데이트로 넣겠습니다. 데이트 바로 열고 닫고 그다음 컴마 쌍따옴표 안에 표시 형식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쌍따옴표 안에 yy 그거 근데 연도는 없죠. 그냥 오거스트 해가지고 뭐 29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YYY 필요 없고 영문월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영문월은 M을 3개를 쓰면은 영문월의 축약형이 나오고 M을 3개를 쓰면은 영문월의 축약형. 근데 M을 4개를 쓰면은 영문월 전체. 음, 네, 그렇게 세, 세프템버 제가 세프템버, 옥토버, 노벰버, 디셈버죠. 세프템버인가? 맞네요.
아니, 9월, 10월, 11월, 12월인가? 아, 오거스트 맞는 것 같아. 아직도 헷갈리네. 그 MMM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이픈 나와야 되죠? 하이픈 나오고, 어, 그리고 그냥 날짜니까, 날짜는 뭐 DD, 그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DD. 그렇게 해봅시다. 쌍따옴표 안에다가요. M 4개 쓰고, M을 4개 쓰고, 하이픈 DD. 쌍따옴표 닫고. 내가 요일까지 표시할 거면 한글 요일은 AAAA. 영문 요일이면 DDDD 하시잖아요. 네. 아우. 네. 아, 문제에서 나우를 쓰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나우를 써야죠. 네. 데이트 말고 나우를 써야 돼요. 데이트 말고 나우로 고치세요. 우리는. 어차피 나우나 뭐, 결과는 똑같겠죠? 데이트는. 나우도 날짜의 시간을 뭐 가져왔지만, 뭐, 여기서 시간 표시 안 할 거니까, 뭐. 나우로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로를 잘 닫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나오는지. 인쇄비리 보기 했을 때, 오거스트,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M을 3개를 쓰면은 축약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M을 4개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5번입니다. 5번은 납품 내역 폼에 보고서 버튼을 클릭하면 CMD 보고서를 클릭하면 그 제품 코드 바닥글 영역에 TXT 총 납품 금액 컨트롤에는 제품별 납품 총 금액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뭐, 딴 거 없고, 그냥 제품별 바닥글이기 때문에, 제품 코드 바닥글이기 때문에, 거기 총 납품 금액은 당연히 그냥 썸으로 합계를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납품 금액의 합계를 구해주면요. 그러니까 지금 캔버스의 합계 얼마, 총 납품 금액 얼마, 뭐, 런닝화의 총 납품 금액 얼마, 이거 구해놨네요. 그게 그 제품별 바닥글에서, 제품 코드별 바닥글에서 구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미 바닥글에 총 납품 금액 구하는 곳이 있네요. 그죠? 디자인 보기에서요. 마지막 남은 언바운드 상자, 제품 코드 바닥글 영역에 있는 이 언바운드 상자는 납품 금액의 합계를 보여주세요. 는 썸 바로 안에 납품 금액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썸 바로 열고 납품 금액. 근데 원래 우리가 이 바닥글이 표시가 안 돼 있을 때 이 제품 코드 바닥글을 꺼내서 뭐 납품 금액 뭐 이런 거를 막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텍스트 상자를 넣어서. 그러니까 이런 제품 코드별 합계를 구하고 싶으면 원래는 우리가 그룹화 기준 자세히 단추를 눌러가지고 안 나와 있을 때는 바닥글 영역을 표시를 해서 바닥글 구역을 표시를 해서 얘가 그 그룹의 바닥글이 나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가지고 썸으로 합계를 구하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별 바닥글의 합계를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거를 잘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우리가 합계를 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고서 바닥글에 이게 있었으면 그냥 전체 토탈 합계가 나왔겠죠. 모든 총 제품들 토탈 합계가 나왔겠지만 이 제품 코드 그룹의 바닥글에 넣으면 그 제품별 납품 금액의 합계가 나오는 것이죠. 캔버스와의 합계, 뭐 러닝화의 합계, 뭐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런 차이를 갖춰야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인쇄비리 보기를 했을 때 인쇄비리 보기 보면 어때요? 잘 나오고 있나요? 이렇게 총 납품 금액, 총 납품 금액.
잘 나오거든요. 닫을게요.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밑에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보통 프로시저 문제가 나오죠. 5점짜리 한 문제로 이벤트 프로시저. 이게 심하게 어렵게 나오면 맞추기 힘든 문제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워낙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서 여기서 뭐 저번에 뭐 필터 속성, 뭐 아니면 뭐 레코드 쿨론 속성, 뭐 레코드 소스 속성, 뭐 런 SQL 뭐 등등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건이 또 까다롭게 들어가면 맞추기가 정말 힘들다. 근데 이 문제는 보니까 뭐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고 그냥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메시지 박스 띄우라는 말이 있나요? 메시지 박스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설명을 좀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네요. 네, 이게 메시지 박스를 띄우라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그 보고서가 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 출력 후 여기에 앞에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 출력 후 이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있었죠. 보고서를 또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것. 그러면 그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띄우고 MSG 박스 해서 우리가 그림처럼 보고서 이동합니다. 요거 메시지 박스 출력 후에 또 2cmd 오픈 리포트 해가지고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리도록 그렇게 해줄 겁니다. 해볼게요. 여기 빠졌어요.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 출력 후, 이 메시지 상자 출력 후, 보고서 인쇄미를 보고 열어라.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해봅시다. 이벤트는 보고서 버튼을 클릭하면 납품 내용 폼에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이죠. 네, 그러면 그 이벤트로 가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시저는 항상 그 해당하는 이벤트로 먼저 가야죠. 컨트롤 선택해가지고 그럼 납품 내용 폼을 디자인 열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보고서 단추 있죠? 납품 내용 폼을 디자인 열고 보고서 단추에 이벤트 탭에 클릭하면이라고 했잖아요. 보고서 단추를 문제에서 보고서 버튼을 클릭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단추 찍고 이벤트 탭에서 on클릭에 가서 점점점 눌러서 이벤트 on클릭 이벤트 점점점을 눌러서 코드 작성기를 불러야겠죠? 프로시저로 코딩할 거니까 코드 작성기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고서를 클릭할 때, CMD 보고서를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왔고, 여기다가 메시지 박스부터 우리가 띄워봅시다. MSG 박스 해가지고, 항상 우리 이거 아시죠? MSG 박스 표시할래요? 버튼 스타일, 타이틀. 근데 지금은 MSG 박스 해가지고, 페이스를 한번 띄우고, 표시할 내용이 뭡니까? 표시할 내용은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그거 하세요. MSG 박스 뒤에 한 칸 띄우고, 쌍따옴표 안에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마침표까지 정확하게 해요. 마침표 하나 때문에 5점 날아갈 수 있습니다. 5점짜리 문제지. 그다음 컴마 찍고 버튼 as VB 메시지 박스 스타일. 근데 우리 VB yes, no 하면은 단추가 막 두 개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예, 아니요, 막 단추가 이렇게 두 개로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림에 보면 뭐
확인 단추 하나만 딱 나오고 있으니까 VB OK only 기본 값이죠. 그리고 타이틀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이렇게 나오니까 다 기본 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컴마에서 버튼 스타일 뭐 OK only고 컴마에서 타이틀도 뭐 다 기본 값이고 하니까 우리가 뭐 타이틀에 여기에 뭐 출력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렇게 넣겠지만 네, 얘처럼 뭐 타이틀을 막 적어줄 필요 없고 다 기본 값이라서 컴마 그거는 찍을 필요 없겠네요. 컴마 다 지울게요. 그냥 표시할 내용만 잘 주세요. 됐으면 엔터 하고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보고서가 열리도록 한다 하는 거는 우리 그때 2CMD 개체가 뭔지 배운 적 있죠? 2CMD 개체는 프로시저에서 매크로 함수를 불러주는 개체다. 그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2CMD 개체가 원래 매크로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에서 쓰고 싶을 때 두 커맨드의 앞자고 사용해주는 개체고 그때 2CMD 좀 오픈 폼 뭐 이런 거 쓴 적 있었네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보고서를 열어야 되니까 오픈 디폴트를 써야겠죠? 문제에 적혀 있듯이. 해보세요. do cmd, do command, 매크로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개체입니다. 점, 오픈 디폴트를 오픈 치다가 오픈 디폴트를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한 칸 띄우면 리포트 네임을 입력하라고. 보고서 이름이 뭐죠? 우리가 띄워야 될 보고서의 이름이. 네, 문제에 적혀 있는데요. 제품별 납품 현황 적혀 있잖아요. 네, 제품별 납품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라고. 그래서 그냥 다운표 안에다가 제품별 납품 현황 그리고 컴마를 찍으면 보기 형식. 보기 형식은 뭘로요? 네, 프리뷰가 인쇄 미리 보기였죠. 보고서 보기는 리포트. 보고서 보기는 종이 그냥 페이지 윤곽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보는 거고 프리뷰가 이제 실제로 인쇄하듯이 1페이지, 2페이지 인쇄 미리 보기로 여는 거고 그래서 컴마 이후에 그냥 프리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네요. 뭐 조건이 있으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게 들어가 버리면 막 이렇게 뭐 주문처가 뭐 txt 주문처니 뭐 필드명 있고 컨트롤명으로 해가지고 뭐 조건이 그 이렇게 막 들어가고 이러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컴마 또 찍어가지고 막 조건을 막 주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마에서 필터 네임을 쓸 일이 없고 컴마 웨어 조건문에다가 막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는 필드명 있고 컨트롤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는 이런 문제로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TXT 주문서에 적혀 있는 그 주문서에 해당하는 내용만 인쇄해라, 이것으로 출력해라, 뭐 그런 게 되거든요. 네, 그런 거 문법을 막 이해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숫자일 때, 또 문자일 때, 뭐 날짜일 때, 뭐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필터 속성이 있지만 다 똑같거든요. 오픈 리포트의 조건이나 뭐 레코드스 클론의 뭐 조건이나 다 똑같거든요. 이런 문법까지 다 공부를 해서 맞추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또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럼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까지 막 다 문법에 맞춰서 코딩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오픈 리포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이름, 보기 형식까지만 우리는 정의를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뭐 필터는 이제 뭐 스쿼리 이름 적어주는 걸 쓸데없어서 생략하고 조건이 나오면 조건을 막 뒤에다가 이렇게 까다롭게 작성해야 되는 이런 문법에 맞춰서 막 이렇게
까다롭게 작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나와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됐네요. 지금은. 네. 그래가지고 파일에 닫고 들어가기 빠져나와서 테스트를 해보시죠. 이제. 조건이 이렇게 작성이 됐어. 그 프로시저가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Alt Q 빠져나와서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보고서 단추를 클릭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 저장하고 폰 보기로 바꿔보죠. 보고서 단추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나요? 그리고 확인 눌리면 인쇄 미리 보기로 열리나요? 이렇게 네, 잘 되고 있네요. 보고서는 닫을게요. 아, 근데 만약에 이 보고서 단추 눌렀을 때 있잖아요. 제가 조건을 주고 싶은데 조건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월이 우리는 보고서가 뭐 8월 달, 뭐 9월 달, 뭐 다 나오잖아요. 10월 달 다 나오는데 저는 납품일자의 월이 아까 전에 우리 매크로에서 준 조건하고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9월 달을 적으면 보고서에서도 9월 달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이 txt 아까 월이었죠, 이게? txt 월에 적혀 있는 txt 월 텍스트 상자에 적혀 있는 그 납품일자의 월로 조회를 해. 그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조건이 어려워지는 건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맞추기가 힘든 문제로 바뀌는 건데, 지금은 솔직히 쉬웠잖아요. 어, 보고서 단추 다시 이벤트 프로시로 가보세요. Alt F11로 가든지, 마우스 오른쪽 이벤트 작성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여기에 컴마를 두 개 찍고 컴마를 한 번 찍으면 필터 네임인데 필터 네임은 쿼리에 이름 적어주는 곳이라서 쓸 데가 없고 컴마를 한 번 더 찍으면 이제 웨어 조건문에다가 조건을 적는데 조건문이 보통 필드명 있고 컨트롤명입니다. 땅따옴표 안에 적습니다. 근데 필드명은 납품일자와 관련이 있고 납품일자의 월을 추출해서 그 먼스 함수도 쓸 거고 컨트롤명은 이게 txt 월이죠. 네, Alt F11로 이렇게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Alt F11 눌러서 돌아와서 그러면 필드명은 일단 납품일자 바꾸고 컨트롤명은 txt 월. 근데 납품일자가 그 month 함수를 써가지고 그 월을 추출을 해서 month로 납품일자에서 월을 추출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납품일자 앞에 먼스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 txt 월을 쌍따옴표 안에 넣으면 나중에 텍스트 상대로 인식이 안 되거든요. 문법상 텍스트 상대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txt 월을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이 컨트롤의 이름이 전혀 인식이 안 되거든요. 쌍따옴표 안에서 컨트롤의 이름을 쓰면 텍스트 상대로 인식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txt 월을 더블 클릭해서 꾹 눌러서 밖으로 빼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텍스트 상대로 인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내기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쌍따옴표 바깥으로. 쌍따옴표 안에서 보통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웨어 조건부터. 비주얼 베이직에 이런 속성에 어떤 속성에 필터 속성에 들어가는 조건이나 뭐 오픈 리포트, 오픈 폼에 들어가는 이런 조건 다 마찬가지예요. 쌍따옴표 안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렇게 txt 월 얘를 갖다가 쌍따옴표 안에서 쓰고 있으면 절대 텍스트 상대로 인식이 안 되거든요. 비주얼 베이직의 특성상. 우리가 txt 월의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서 블록 지정 후에 꾹 눌러서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txt 월하고 쌍따옴표하고 붙어 있어도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문법상, 비주얼 베이직 문법상.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앰퍼센트 연결 영상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아마 완성될 것 같습니다. 밖으로 빼내고 앰퍼센트를 쓰면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납품일자에서 추출되는 값이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제가 좀 변형을 시킨 거죠. 원래는 이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다 콤마 두 개를 찍고 조건을 이렇게 적어본 것입니다. 그럼 테스트 해볼까요?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알트 Q 빠져나가서 M% 앞으로는 띄어쓰기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폰보기로 바꿔가지고 아까처럼 9월 달로 적고 보고서를 누르면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확인 누르면 이제는 진짜 9월 달만 나왔어요. 정말 9월 달, 8월 달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까다로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은 솔직히 좀 쉬웠어요. 숫자라서. 문자면 양 사이드로 작은 따옴표가 붙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날짜면은 막 샵이 붙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라서 지금 제일 간단하게 끝난 케이스였고 숫자는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되는 거라서 근데 텍스트가 들어오면 이 안에 이제 막 제품명이 들어온다든지 뭐 어떤 날짜 같은 게 들어온다든지 하면 양 사이드로 또 작은 따옴표를 붙일 수 있도록 작은 따옴표는 또 막 쌍따옴표 안에서 써야지 텍스트 형식으로 인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는 원래 쌍따옴표를 붙여야 되는데 쌍따옴표를 이미 쓰고 있잖아요. 조건식에서. 쌍따옴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텍스트 형식을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작은 따옴표가 쌍따옴표 안에서 써야 되고 앰퍼센트로 다 분리를 해야 되고 txt 제품명 때문에 이렇게 막 복잡해지는 거죠. 날짜는 또 샵을 붙여요. 그 위치. 이런 문법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로 보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조건도 적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네, 공부해 봤고요. 네,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처리 기능 구현으로 가보겠습니다. 처리 기능 구현은 쿼리 7점짜리 5문제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심하게 어렵게 나오면 그냥 넘어가요. 얘는 맞추기 힘들고 차라리 처리 기능 구현에 그냥 시간 뺏기지 말고 배점이 더 높은 처리 기능 구현에 더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쿼리 5문제. 여기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뭐 섞여 있거든요. 1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거래처 납품 내역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품명이 아동화인 납품 내역을 조회하는 아동화 조회 쿼리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제품명이 아동화냐 하는 조건이 있고요. 선택 쿼리입니다. 정렬도 해야 되고 그림과 같이 나오도록 디자인을 해야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선택 쿼리가 되겠습니다. 세 개의 테이블을 조합해서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해봅시다. 열려있는 폼은 저장하고 닫고요. 무조건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제 쿼리 만들어 갑시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선택 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들기 탭에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었었죠.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필요한 테이블을 다 불러주세요. 필요한 테이블이 거래처, 납품 내역, 제품 세 개의 테이블을 불러야 됩니다. 거래처, 납품 내역, 제품까지 각각 더블클릭해서 불러주시고요. 여기에는 또 그림을 보면서 디자인을 해주세요. 그림에 보면 뭐부터 가져올까요? 거래처명, 네, 납품일자, 납품수량 순서 맞춰서 가져오세요. 거래처명, 납품일자, 납품수량도 납품 내역에 있죠. 제품을 왜 가져왔는지 뭔가 뭐 필요한 게 있겠죠. 네. 거래처명, 납품일자, 납품수량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했을 때 데이터가 실행을 했을 때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림에는 딱 5개의 레코드만 나오지 않습니까? 조건이 뭐가 있었죠? 우리처럼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조건이 제품명이 아동하냐 하는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정렬 조건도 있었고요. 납품 수량의 내림차수는 디자인으로 봐서 제품명을 넣어야 될 것 같죠? 제품명을 넣고 납품 수량은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고 네. 내림차순 정렬하고 제품명에 뭐 아동화가 있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제품명을 넣고 나서 그럼 아동화가 있죠. 그 아동화인 것을 찾아내야 되니까 디자인으로 와서 제품명의 조건행에다가 아동화라고 적고 근데 이 아동화가 실행을 했을 때 아동화가 이렇게 네, 5개가 나옵니까? 네. 근데 제품명의 그 체크를 풀어서 내가 안 나오도록 그림에는 안 나오니까요. 네.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제품명의 표시 부분은 체크를 풀고 그리고 실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하고 똑같아졌습니까? 그림하고 똑같아졌으면 저장을 해주십시오. 항상 쿼리는 맞게 나오면 저장하세요. 이 쿼리 이름이 뭐죠? 아동화 조회입니다. 아동화 조회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선택 쿼리입니다. 이렇게 테이블 조합해서 조건 주고 뭐 실행해서 가상의 테이블로 이렇게 보여주는 선택 쿼리. 계속해서 446 뒷장에 또 넘어와서 이번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은 2020년 9월 달 납품 수량을 조회하는 9월 납품 수량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라고. 크로스텍 쿼리,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유사한 쿼리인 거 아시죠? 근데 크로스텍 쿼리를 그때 우리 마법사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디자인으로 만들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크로스텍 쿼리는 전용 마법사가 있었는데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를 쓰면 참 좋겠는데 얘는 안타깝게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냐면 레코드 원본이 하나일 때 러스트 쿼리 마법사로 하는 거고요. 지금은 납품 내역과 제품 테이블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2개 이상의 테이블을 마법사에서 바로는 못 부르거든요. 러스트 쿼리 마법사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레코드 원본이 여러 개일 때는 디자인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디자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은 2개의 테이블을 줬기 때문에 납품 내역과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시고 해서 크로스트 쿼리 마법사를 못 씁니다. 디자인으로 할게요. 층과열이 교차하는 곳에 계산하는 쿼리였죠.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요. 그리고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세요. 납품 내역 테이블 더블 클릭, 또 제품 테이블 더블 클릭. 그리고 그림을 봤을 때 납품 일자 이게 뭘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행머리글. 크로스텝은 행머리글, 열머리글이 다 있어야 됩니다. 행머리글은 최대 3개까지 가능한데 뭐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 그리고 요렇게 들어가는 게 열머리글. 열머리글. 그리고 교차하는 지점에 계산되는 게 값이죠. 숫자로 계산되고 있는 것들이 여기가 값이고. 그때 우리 행 합계도 막 있었잖아요. 뭐 행 전체에 만약에 여기 한 행 전체에 토탈 합계가 여기 앞에 보여져 있으면 행 합계도 막 있는 건데 행 합계는 없네요. 마법사를 쓰면 또 행 합계도 막 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 행머리 열머리 가 네. 그리고 문제에서 그 지금 납품일자가 9월 달이냐는 조건을 일단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납품일자의 조건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 여기에 제품명이겠죠. 이거 딱 봐도 뭐 런닝화 슬리퍼 이런 거 제품명인 것 같고
납품일자별, 제품명별, 그 납품 수량을 구하는 것 같죠? 납품 수량. 납품 수량 합계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좀 내용,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월별, 뭐, 제품별, 납품 수량의 합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긴 하네요. 문제에서. 원래 얘기를 해줍니다. 월별, 제품, 명별, 납품 수량의 합계다.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럼 해볼게요. 대충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쿼리의 유형을 그때 크로스탭으로 바꿨었죠. 쿼리의 유형을 크로스탭으로 바꿉니다. 선택했다가 크로스탭 했다가 이렇게 바꿔보면 크로스탭으로 그렇게 행이 생겨나죠. 그럼 행머리글부터 납품일자를 더블클릭 넣고 납품일자는 행머리글이다. 크로스탭에서 행머리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제품명 더블클릭 넣고 아까 뭐 아동화 캔버스와 뭐 러닝화 이런 게 제품명이었지 않습니까? 얘는 열머리글 해주고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납품 수량을 넣어서 납품 수량이 납품 내역 쪽에 있죠. 납품 수량은 뭘로 해줄까요? 로스탭에서 값으로. 그리고 납품 수량의 합계를 묶는 방법은 지금 가만히 냅두면 나 값은 묶는 방법으로 할 수 없거든요. 실행하면 값에 대해서는 합계나 개수 같은 함수를 지정하라고. 그래서 값은 그룹으로 묶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수를 주셔야 되는데 합계인 것 같죠? 문제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납품 수량이 합계인 것 같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해보시죠. 납품 수량이 합계로 하셔서 실행을 눌렀을 때 어때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건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납품일자의 월이 9월 달인가 하는 조건을 줘야 되잖아요. 문제에서 만약에 먼스 함수를 쓰라고 했다면 먼스를 꼭 써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between A and B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에 와서 납품일자의 조건에 가가지고 지금 연도가 2020년이었죠, 방금.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달이 9월 30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건을 어떻게 좀 되냐면 디자인에 와가지고 조건행에다가 between A and B를 쓰면 되죠. 조건행에다가 뭐 Shift F2 눌러서 확대 축소창을 띄워서 할까요? 여기서 확대 축소창을 띄워서 글자가 너무 작게 나오는 사람은 글꼴을 키워서 쓰라 했죠, 제가. 10포인트 이상으로. 약간 버그가 있다고 시험에서. 확대 추천 글자가 막 3포인트 돼 있고 막 이러면 버그거든요. 한 10포인트 이상으로 키워서 쓰시고 between 2020년 9월 1일 and 2020년 9월 30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날짜 앞뒤로는 샵이 붙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샵이 안 붙으면 여러분이 붙어야 돼요. 확인 눌렀을 때 샵이 안 붙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로 계산돼 버리기 때문에 날짜 앞뒤로 샵 붙이는 걸 원래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자동으로 붙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죠. 조건을 이렇게 준 거고 실행 단추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그림하고 똑같나요? 똑같이 나왔으면은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쿼리의 이름은 뭐죠? 9월 납품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만약에 먼스 함수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만약에 먼스 함수를 쓰라고 하면은 여기 있다가 조건을 주면 안 되고 납품일자는 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먼스 함수를 만약에 쓰라고 하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먼스로 납품일자를 가져오는 거지. 먼스 써가지고 납품일자를 가져오는 것을 만들고 EXPR1은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어차피 필드명이
표시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는 묶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조건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조건으로 쓰겠다 해서 먼스로 납품일자를 추출했을 때 그게 9월 달인가 여기 조건에다가 군이 이렇게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스 함수로 납품일자를 넣어서 계산하고 수식이라서 앞에 표시할 이름 넣어라 막 했다 그냥 무시하고 되고 조건으로 해서 그냥 9월 달이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정을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뭐 먼스 함수를 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윈 연산자를 쓰라고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지정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납품 내용 목록 쿼리를 이용해서 이것도 선택 쿼리예요. 대신에 그 여기에 지금 뭐 식으로 부가세도 구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 여기에 그 조회할 제품명을 뭐 클래식 할 때 식자만 적어도 그 식이 포함된 아동화할 때 아자만 적어도 그 아가 포함된 내용이 찾아지도록 매개 변수로 조건 주는 것도 들어가고 부가세 10%도 납품 금액 곱하기 뭐 0.1 해가지고 식으로 구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해봅시다. 선택권입니다. 제가 매개 변수로 조건 주는 건 나중에 생각하라고 했죠.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냥 오른쪽에 실행 결과물처럼 디자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렇게 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건 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조건의 내용을. 물론 일부 포함 검색이라서 양 사이드로 별표를 붙여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쿼리 디자인으로 할 겁니다. 그냥 요거를 똑같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먼저 하십시오. 만들기 쿼리 디자인요. 필요한 레코드 원본이 납품 내용 목록 쿼리죠. 납품 내용 목록 쿼리를 가져오세요. 그림을 봤을 때 거래처명 더블 클릭, 또 제품명 더블 클릭, 또 납품 금액 더블 클릭. 부가세는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래처명과 제품명과 납품 금액을 가져왔고 문제에서 부가세는 납품 금액의 10%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수식을 여기서 마지막 결에 작성을 할 건데 제가 표시할 이름 땡땡 수식이라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커리에서는 식을 작성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표시할 이름 콜론 수식으로 작성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식 작성기를 불러서 할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작성라든지 아니면 여기 작성기를 위해서 누르든지 마우스 오른쪽 작성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는 해가지고 만약에 납품 금액 곱하기 0.1 여기는 퍼센트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해서 해야 돼요. 납품 금액 곱하기 0.1로 해주세요. 성질을 불러서 는 해서 납품 금액 곱하기 0.1 확인. 그럼 앞에 뭐 EXPR1 그런 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시할 이름이 빠졌다. 우리가 식만 작성했잖아요. 익스프레션 표시할 이름이 빠졌다. 이렇게 실행하면 지금 나올 거거든요. 납품 금액 10%만큼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름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름을 EXPR1 대신에 이름을 주세요. 이름은 뭐라고요? 부가세라고요. 부가세. 부가세. 그러니까 원래는 작성기에서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부가세 땡땡 뭐 납품 금액 곱하기 0.1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죠. 정석대로 하자면 이렇게요. 작성해 주고 그리고 이제 어, 매개 변수로 조건 주는 게 좀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림처럼 정확하게 하여튼 그림하고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한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근데 제품명이 클래식화냐 하는 조건을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이죠.
완전 얘랑 똑같이 만들고자 한다면, 그죠? 그러면 제품명의 조건행에다가 클래식화라고 적어봅니다. 적으세요. 이거는 결과 똑같이 나오게끔 디자인한다는 생각으로 클래식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 단추를 넣어서. 그 납품 금액 부가세는 뭐 이게 원표시가 붙는 거는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없는데 만약 꼭 하고 싶으면 여기 지금 원표시 붙잖아요. 꼭 하고 싶으면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납품 금액과 부가세에 대해서는 형식을 바꾸시면 되겠죠. 형식을 속성 시트 불러가지고. 근데 하라는 말 없으니까 뭐 통화 형식으로 일단 합시다. 그래도 납품 금액과 부가세에 대해서는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네,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뭐 그림하고 똑같이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통화 형식으로 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저장해버리면 영원히 클래식화만 나오는 거죠. 다른 제품은 못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이거 대신에 매개 변수로 조건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매개 변수 작성할 때는 해당 필드의 조건 대신에 매개 변수 창의 설명글을 대괄호 사용해서 입력해 주면 된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어, 해당 필드 조건 대신 매개 변수 창의 설명글을 대괄호 사용해서 입력해 줄 건데 이 클래식화 대신에 그러면 지금 매개 변수값 입력창에 설명글을 넣을 건데요. 줘야 할 제품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로 줄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정확하게 찾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얘가 식만 들어가 있잖아요. 식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식 적어서 클래식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앞뒤로 뭘 붙여야 됩니까? 네, 지금 식만 적어서 하면 당연히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근데 양 사이드로 우리가 별표를 붙여서 그 별표, 식, 별표 일부 포함 검색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찾는 거면 그냥 바로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별표, 식, 별표, 엔터 하면은 앞에 뭐가 붙습니까? 와일드 카드를 쓰면 항상 라이크가 붙는 거 아시죠? 라이크 연산자가 네, 붙고 그래서 실행 단추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맞잖아요. 클래식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식 대신에 이제 이걸 줄 거고 식 대신에 이 글자를 줄 거고 대괄호 해가지고 그럼 매개 변수로 식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거고 쌍따옴표는 그 별표 앞뒤로만 쌍따옴표가 붙어야 되고 이 매개 변수 쪽은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는데 일단 쌍따옴표를 지우고 식 대신에 이거 매개 변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뒤져보니까 Shift F2 눌러서 하시죠. 일부 포함 검색할 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확대 축소창을 띄워서 우리가 쌍따옴표 지우고 앞뒤로 붙은 쌍따옴표를 지우고 식 대신에 매개 변수의 이름으로 항상 그 조건 대신에 해당 필드에 직접적으로 넣는 조건 대신 매개 변수 창에 그 설명글로 체인지를 해주면 됩니다. 식을 지우고 대괄호에서 그대로 조회할 제품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로 대괄호 닫고. 근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또 쌍따옴표가 붙을 거거든요. 확인 눌리는 순간. 이 별표 때문에 별표 때문에 다 텍스트로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확인 눌리면 쌍따옴표가 또 붙어버리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거 실행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매개 변수로도 인식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설명했듯이 이거 쌍따옴표 내가 붙이려고 안 해도 되고 쌍따옴표 지우고 여기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사이에. 이거 한번 한 적 있죠? M%, 연결 연산자로 따로 띄워놔야 됩니다. 매개 변수하고 별표 와일드카드는 따로따로
N% 연결 연산자로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은 확인 눌렀을 때 이 별표 앞뒤로만 와일드카드 별표 앞뒤로만 쌍따옴표가 붙게 될 겁니다. 얘는 대체 문자니까 쌍따옴표가 붙는 게 맞거든요. 이게 와일드카드와 매개 변수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N% 연결 연산 N% 앞뒤로 띄어쓰기 잘하고 다 된 겁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이런 유형이 좀 자주 나와요. 일부 포함 검색하는 매개 변수 문제가 항상 이런 식이고 네. 실행을 해보시죠 이제 다 됐습니다. 실행해서 식만 넣어보세요. 네, 그림처럼 그러면 식만 넣었을 때도 잘 나오니까 그럼 저장하시면 됩니다. 식 확인 맞게 잘 나왔다 그럼 저장하시죠. 이 쿼리의 이름은 뭐죠? 제품명 조회 쿼리를 작성하시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문제 또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죠. 단가 변경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랍니다. 네, 납품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고 제품 코드가 A10이냐 그거는 조건이네요. 네, 그래서 금액을 어, 제품에 대해서 금액을 입력하면 그 금액의 그 금액만큼 증가되는 단가가 네, 납품 단가가 증가되는 이 쿼리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때는 우리 업데이트 쿼리도 해봤지 않습니까? 항상 뭐라고 했었냐면은 조건부터 작성하라고. 네. 그래서 어, 업데이트 쿼리는 조건 작성하고 업데이트할 내용을 나중에 쿼리 유형을 업데이트로 바꿔서 하라고요. 그 순서를 하여튼 쿼리 디자인에서 조건부터 작성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조건 맞는 것을 해서 업데이트 시킬 내용을 이제 업데이트로 바꿔서 업데이트 시킨 내용 정의하고 실행한다. 이렇게 해봅시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디자인을 해야지 조건을 줄 수 있죠. 아,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세요. 필요한 테이블, 납품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죠. 납품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그리고 조건을 줄 필드가 뭡니까? 조건이 뭡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제품 코드가 A10이냐 하는 게 조건이죠. 네, 그럼 제품 코드 넣으세요. 제품 코드 필드를 더블 클릭 놓고 조건 내용은 A12로 적으세요. 조건을 정확하게 쳐주세요. 제품 코드 땡겨 놓고 A10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실행을 한다. 실행을 하면은 정말 A12만 찾아지나요? 이렇게 다섯 개가. 실행을 해보세요. 선택벌이니까 뭐 보여주겠죠. 네. 그럼 이 다섯 개 찾으면 뭐 어떻게 업데이트 한답니까? 뭐를 업데이트 한답니까? 이 제품 코드 A12인 거 다섯 개가 발견되면 그거 다섯 개의 레코드에 대해서 뭐를 업데이트? 네, 납품 단가가 금액만큼 증가되는 그죠? 제품에 대해서 금액을 입력해서 납품 단가를 증가시키는 그런 컬이다. 내가 500 입력하면 500원이 증가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납품 단가가 업데이트할 대상이네요. 맞나요? 네, 그래가지고요. 업데이트 유형으로 바꿔야 돼요. 조건을 맞게 이제 적었으니까 업데이트 유형으로 바꾸시고 그래야지 업데이트 칸이 생겨나니까 업데이트 대상은 납품 단가고 납품 단가를 넣고 그리고 내가 업데이트 칸에다가 납품 단가를 500원 증가시킬 거면 우리가 여기다가 는 해서 납품 단가는 대괄호 붙이세요. 대괄호 안 붙이면 또 상따옴표 달라붙습니다. 그럼 텍스트로 인식되면은 나중에 플러스 500 우리가 뒤에 적을 건데 그거 텍스트에 500원 더하면 당연히 에러 뜨겠죠. 상따옴표 주로 달라붙거든요. 이거는 대괄호를 꼭 넣으세요. 힘들 명확대로. 나중에 느는 생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납품 단가에 플러스 500원 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아마 느는 없어질 거고
실행 단추 눌러 실행하면 뭐 5개 행을 고칩니다. 이런 말이 뜨잖아요. 그림처럼. 근데 아직 업데이트는 안 할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저장할 때 업데이트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맨날 500원만 업데이트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매개 변수로 또 500원 대신에 매개 변수로 1,000원을 내가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금액을 입력하는 안에다가 뭐 2만 원을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바꿀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500원 대신에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이 500원 들어가는 자리에 매개 변수로 들어가도록 그림에 뭐라고 매개 변수값 입력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매개 변수값 입력창에 나와 있는 그 설명글요. 네, 금액을 입력으로 바꿔주셔야죠. 이 500원 대신에. 500원 들어가는 자리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대괄호에서 금액을 입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바로 매개 변수를 작성하려고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직접 적는 걸로 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직접 적는 걸로 해서 조건을 넣어 보시고 이거 대신에 이걸로 체인지를 해주면 되잖아요.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가 이거를 먼저 적어봤고 이거 대신에 이걸로 체인지를 했지 않습니까? 위에 게 더 복잡했죠. 얘는 정확하게 넣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500 지우고 그냥 결과로 해서 금액을 입력으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500 지우고 500 대신에 매개변수값 입력창에 설명글로 매개변수 뜨도록 바꿔주시면 끝난다고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꿨으면 확인하시고 업데이트 칸에는 지금 이렇게 작성한 거죠. 네. 원래는 앞에 는이 있었는데 는은 사라집니다. 네, 됐으면 실행을 해보시죠. 이제는 매개 변수로 물어볼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500 입력해 보세요. 금액을 500. 그림처럼 500 입력하고 확인 눌리면 정말 5개 행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런 말이 뜨나요? 네, 이제는 끝낼 거니까 업데이트를 하시고, 예스 하시고, 저장도 하세요. 이 쿼리의 이름은 뭐죠? 네, 이 쿼리 이름은 단가 변경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닫고 우리가 단가 변경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할 때마다 일단 쿼리 닫고 얘를 밖에서 더블 클릭해서 업데이트 쿼리 실행할 때마다 경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업데이트 될 거다. 수정한다. 그럼 예스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700원을 넣으면 그 계속 거기에 플러스 700원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일어나겠죠. 그죠? 네, 물론 지금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만약에 확인 눌린 사람은 취소하세요. 하지 말고. 업데이트는 기왕이면 딱 한 번만 하세요. 되도록이면 그림에 그 나오는 거 할 때 똑같이 해가지고.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아, 4번이 아니지. 4번이 두 개 찍혔나요? 5번입니다. 네, 5번은 제품명과 제조사별로 납품 수량을 조회하는 제품별 납품, 제품별 판매 수량 쿼리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납품 내역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고요. 두 개를 조합해서 제품명은 런닝화, 아동화, 워킹화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인 연산자를 사용해라는 말이죠. 납품 수량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그림하고 똑같아지도록 그냥 이거는 선택 컬이네요. 네, 컬이 디자인으로 해서 또 조건도 주고 요약도 시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림하고 똑같아지도록 선택 컬이로 만들어 봅시다. 만들기 컬이 디자인이요. 필요한 테이블이 뭡니까? 납품 내역 테이블. 테이블 쪽에서 납품 내역 더블 클릭, 또 제품 테이블 더블 클릭, 두 개를 각각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디자인을 해주세요. 그림을 봤을 때 제품명, 그 다음 또 제조사, 그 다음에
수량, 수량은 어디 있나요? 납품 수량을 가져와야 되겠죠? 납품 수량을 더블 클릭 이렇게 넣고 실행을 일단 해보시죠. 실행을 하면은 뭐 이제 제품명이 쫙 나오고 뭐 제조사가 쫙 나오고 납품 수량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납품 수량의 내림차순 정렬을 일단 할 거고 어, 이 제품명도 러닝화, 아동화, 워킹화로만 이렇게 할 거예요. 인 연산자를 써가지고요. 그렇게 일단 조건을 주실래요? 납품 수량의 내림차순하고 제품명의 조건 행에는 인 해가지고 바로 안에 뭐 러닝화, 아동화, 워킹화를 넣으면 되겠죠.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납품 수량은 내림차순 정렬을 시키고 정렬행에서 제조사의 조건 행에다가는 제품명이죠. 제품명의 조건 행에다가는 인 써가지고 바로 안에 그렇게 러닝화, 컴마, 아동화, 컴마, 워킹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으세요. 인 괄호 열고 러닝화, 컴마, 아동화, 컴마, 워킹화 모탈로 만듭니다. 쌍따옴표 자동 포트수 같으니까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인 러닝화, 아동화, 워킹을 넣었으면 확인하시면 되고 실행을 해보시죠. 조건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 쌍따옴표는 자동으로 붙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그림하고 지금 맞아야 되는데 뭐가 다른가요? 일단 그 납품 수량이 아니라 수량으로 나와 있고요. 합계가 나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러닝화를 싹 다 더한 거겠죠? 443이 나왔잖아요, 러닝화가. 러닝화를 다 더한 거겠죠, 이거. 네.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그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약 한다고 했죠. 네, 요약. 저번에 한번 한 적 있죠. 시그마 단추 눌러가지고 그 요약 하는 거. 디자인으로 와보세요.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선택 쿼리에서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그룹별로 계산을 시키려면 선택 쿼리에서는 요약 단추를 눌러줘야 된다. 배운 적 있죠? 쿼리 디자인 탭에서 디자인 할 때 표시 미승비 그룹에서 요약을 껐다 켰다 해보세요. 요약행을 띄우면 이게 크로스텍 쿼리처럼 이제 묶어서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선택 쿼리에서도 묶는 방법 나오고 있는데 그 제품명이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런닝하면 런닝화, 뭐 워킹하면 워킹화 묶어서 제조사도 같은 그 제조사끼리 묶어서 같은 뭐 길상삼, 길상사, 금형상삼, 금형상사 묶어서 납품 수량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요약을 띄운 목적은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계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같은 그룹별로 묶어서 합계를 구하겠어. 이렇게 합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행을 다시 해보세요. 그럼 맞게 나오는지. 결과가 맞나요, 이제는? 이렇게. 단, 이름만 바꾸면 되겠네요. 납품 수량의 합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 앞에 땡땡 붙여가지고 수량으로 캡션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제는 디자인으로 와서 여기 앞에다가 캡션을 달아주세요. 수량 걸로 해가지고 항상 이름을 필드명이 똑같아지도록 캡션을 꼭 잘 맞춰주십시오. 요약하는 게 중요했고, 요약은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같은 그룹별로 묶어서, 뭐 합계, 평균, 개수 그런 걸로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캡션도 달아줬으면 실행을 해보시죠. 실행단 줄러서 실행을 했을 때. 그림하고 똑같나요? 네, 저장하세요. 이 쿼리의 이름은 뭐죠? 제품별 판매 수량이라고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하고, 뭐, 항상 그 저장을 신경 쓰시고, 모든 개체들은 다 저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름이 잘못됐으면 뭐 닫고 이름 바꾸기 하시면 돼요. 그냥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이름 바꾸기 해서 바꾸시면 돼요. 네.
저장만 되면 뭐 알아서 계속 서버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할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내용이 다 끝났네요.